네. 어제 아이스하키 예. 이탈리아랑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마지막에 동메달이잖아요. 네. 아이스하키가 워낙에 이제 격투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 얼음판 위에 격투기 수준인데 이분들은 진짜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막 온몸을 다해서 투혼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대형 태극기를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 안에 깔고 애국가를 다 함께 합창을 했어요. 그 보러 온 국민들과 함께 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아이스하키 보면 경기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눈물 나던데 장애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썰매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진짜 힘들겠다. 네, 진짜 이런 힘들고. 생각 들고. 네. 그러니까 같이 그 경기를 보면서 호흡하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은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응원전도 되게 볼만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쪽에 우측에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쫙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경기 관람 후에 백백에다가 태극기 두 개 걸고 막 이렇게 힘차게 걷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한 100여 명의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태극기도 안 흔들고 가만히 앉아 계셔요. 왜 그렇죠? 제한군인의 왜 복장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분들은 태극기를 안 흔들어서 제가 그랬을까? 어저께 생각을 딱 한 게 이제 드디어 그때 왜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서서히 소멸해 가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을 들고 저희가 태극기를 사실은 촛불 때문에 두 손으로 다 못 들어서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촛불을 들었잖아요. 이제 촛불 들 일이 그닥 없다고 보면 이제 태극기 집회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저께 현장에서 봤어요. 무슨 말씀 하실래나 했네. 이거 근데 김정숙 여사 그 부분은 진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 네 분이 같이 이제 응원을 했는데 관중석에서는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전광판의 화면으로 이제 대통령님과 여사님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일어나신 분이 김정숙 여사님이에요. 복장도 윗옷이 먼저 아이스하키. 일어났다는 건 아마 환호. 한호가. 그러니까 워낙 경기장에 늘 계셨으니까 패럴림픽 경기장 응원을 했으니까 여사님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현장에서 훨씬 익숙했겠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현장을 목격하고 대통령은 굉장히 머쓱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응답하고 여사님은 양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복장 경쟁에서 졌어요. 이미 동화가 돼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복장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사인한 걸 입으셨고 대통령님은 평복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어저께 두 분의 경쟁에서 영부인이십니다. 이러고. 영부인 남편 문재인이십니다. 이거지 뭐.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하시니까 관객들이나 선수들이 진짜 응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힘을 많이 근데 받았어요. 원래 본인이 예술을 하신 분이라 갖고 있는 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사실 얼마 전에 3월의 눈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오현경 선생이 네네, 하시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연극이에요. 근데 그날의 연기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현경, 손숙 두 분이 했는데 손숙 선생을 오랜만에 뵈려고 끝나고서 대기실에 갔거든요. 네. 근데 나 와 생각도 계셔요? 못했는데 거기 와 계시더라고. 우리 김정수 여사. 진짜 열심히 하시네. 곳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슬슬 다니시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보기 방면에, 좋더라고요. 네. 금요일 날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4% 나왔는데 네. 비하인드로 김정숙 여사 지지율이 95% 나왔습니다. 나머지 5%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고요. 이명박 지지율은 없습니다. 그 비하인드는 믿을만합니까? 비하인드니까요. 이거는 뭐 루머라고 하죠. 만들어낸 뉴스. 근데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0%잖아요. 네. 마이너스인 거죠. 참 진짜. 진짜. 이거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밝으면 언제 이명박 구속영장이 나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명박 구속영장 치는 날짜 월화수목 언제로 보십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내기하겠습니다. 20일. 20일 네. 화요일. 네. 원장님은요? 내기를 위해서 21일. 21일 수요일. 21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은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은 게 14일이니까 딱 일주일 되는 게 21일이거든요. 한다면 21일이. 20일 다시 저는 수정. 20일 날 해서 21일 날 지면에 도화 각 언론 지면에. 이거 그냥 시간의 기다림이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요?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발부도 그렇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해서 결국엔 나오는 이야기가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건 외에는 다 부인했다 그러는데 갔다 나와서 지금 바뀐 기류는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본다는 게 그 이명박 쪽의 기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죄가 20가지인데 어떻게 그거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했는데 자신의 수수 혐의도 인정도 안 했고 다 가족 특히 뭐 이상은 형님한테 67억을 빌렸다 때 이상은은 모른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최측근들도 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지시한 바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심지어 2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뭐 꼽 징역 곱하기 100회도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정말 자세하게 검찰 조사받는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다스 법인카드 부분이 검찰 쪽에서 나온 거더만요. 저는 그 어떤 언론사들이 특종 발굴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명박 씨가 들어가서 조사를 딱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사실 아니면 부인이 이렇게 10년 동안 4억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명박 씨가 허를 찔렸다는 부분이에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검찰이 그걸 물으니까 좀 당황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형님이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형한테 밀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친척들이 썼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그렇죠. 보죠. 사용처가 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백화점 썼는데 이제 카드를 쓴 시점이 김윤옥 여사가 외국 나갔던 시점하고 똑 떨어진다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답하기는 아예 그냥 친척들 며칠 쓰도록 카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디에 나왔더라고. 근데 뭐 예, 지금 예. 말씀처럼 그런 거는 뭐 사용처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외국 나갈 때 카드 쓰지 말라고 빌려서 쓰지 말라고 현금으로 다 쓰라고 다 쓰라고요? 다 쓰라고 다스? 현금 쓰고도 얼마나 부족하면 카드까지 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대선 나가가지고 이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딱 제기되는 순간 그 후로부터 2007년까지만 썼다는 거죠. 예. 그 후로부터는 안 썼다 그러는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김윤옥 여사만 쓰는데 참 그 좋은 집안이에요. 보면은 그런 논리가 있죠. 다스가 가족 회사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명박 씨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상은 씨도 법인카드를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장님도 못 쓰는 카드를 이명박 부인은 회에 나와서 펑펑 쓰고 야, 뭐 우애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제수 씨에 대한 우애. 제수 씨를 특히 사랑하시요. 이명박 부인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발행하시는 본인도 못 쓰시는. 옛날 같으면 가족 사이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이명박 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뇌물이나 다른 쪽에서 받은 사적 용도의 어떤 뇌물보다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 뭐 이렇게 반 정도는 다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것인 경우에 예를 들어 삼성으로부터 받은 뭐 뇌물 있잖아요. 소송비 같은 거. 나머지 다스랑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사실상 인정이 되면 이명박의 웬만한 죄들은 다 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그 예상은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했을 수도 있죠. 그럴까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이 MB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컨대 뭐 20일이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사를 조사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수사의 원칙으로 보면 조사를 끝내놓고 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다음 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말 같은 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조용히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거든요. 저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 때 일요일 날 비공개리에 조용히 들어갔다 나왔어요. 요새는 카메라들이 집 앞에 24시간 안 있나요? 있겠죠. 뭐 방법을 강구하겠죠. 차는 사실은 뭐 여러 차가 있고 블라인드 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 측에 대한 뭐 이런 그 언론의 관심도는 주목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해야 돼요. 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언론의 일반적인 예상은 이명박 소환 후에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구속영장 치고 나서요? 그럴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음. 오후에 나왔거든요. 한 7시간 조사받고 저는. 아, 그 이거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공개 조사는 이제 날짜도 사실은 조금 미리 늦춰놓고 한다고 해놓고 땡기는 그렇게도 수가 하고 있어요. 네. 또 언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움직이는 날을 네, 하는 네.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뭐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 서면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음. 서면 조사로 할 경우는 검찰이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걸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녹화, 영상 녹화기까지 들고 갈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용을 받은 영부인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정말 희한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도. 민주적인 질서에 의한 그 선출 이후로는 없는 거죠. 최초의 분이죠. 지금 그 성동조선인의 뭐 해서 이상주 통해 가지고 5억 원 받은 부분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경천 동지알 뭐 요즘에 명품백 안에 들어있는 돈. 명품백 안에 해서 뭐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멕스 수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 네, 대우조선해양 그 건이 예.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네, 네. $100짜리로 이제 꽉꽉 채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정말 돈 좋아하시나 봐요. 싫어하는 분 있나요? 전 싫어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저는 뭐 돈 싫어. 제가 현금이기 때문에 어. 네.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금. 참네. 원장님 돈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좋아해요. 출연료 좀 많이 주세요. 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욕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돈 좀 벌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때 제 자산이 원장님보다 많은 한 뭐 몇십억 정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그 있잖아요. 회사 지분이네 뭐네 해갖고. 근데 피크점에 올랐을 때 사실은 제가 쓸 수도 없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일종 주식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혼란은 다 날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철학적 관점이 생겼어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어제 아이스하키 예. 이탈리아랑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마지막에 동메달이잖아요. 네. 아이스하키가 워낙에 이제 격투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 얼음판 위에 격투기 수준인데 이분들은 진짜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막 온몸을 다해서 투혼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대형 태극기를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 안에 깔고 애국가를 다 함께 합창을 했어요. 그 보러 온 국민들과 함께 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아이스하키 보면 경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눈물 나던데 장애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썰매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진짜 힘들겠다. 네, 진짜 이런 힘들고. 생각 들고. 네. 그러니까 같이 그 경기를 보면서 호흡하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은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응원전도 되게 볼만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쪽에 우측에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조용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경기 관람 후에 백백에다가 태극기 두 개 걸고 막 이렇게 힘차게 걷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한 100여 명의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태극기도 안 흔들고 가만히 앉아 계셔요. 왜 그렇죠? 제한군인의 왜 복장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분들은 안 태극기를 안 흔들어서 제가 어저께 생각을 딱 한 게 이제 드디어 그때 왜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서서히 소멸해 가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을 들고 저희가 태극기를 사실은 촛불 때문에 두 손으로 다 못 들어서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촛불을 들었잖아요. 이제 촛불 들 일이 그닥 없다고 보면 이제 태극기 집회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저께 현장에서 봤어요. 무슨 말씀 하실래나 했네. 이거 근데 김정숙 여사 그 부분은 진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 네 분이 같이 이제 응원을 했는데 관중석에서는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전광판의 화면으로 이제 대통령님과 여사님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일어나신 분이 김정숙 여사님이에요. 복장도 윗옷이 아이스하키. 먼저 일어났다는 건 아마 환호. 한호가. 그러니까 워낙 경기장에 늘 계셨으니까 패럴림픽 경기장 응원을 했으니까 여사님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현장에서 훨씬 익숙했겠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현장을 목격하고
대통령은 굉장히 머쓱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응답하고 여사님은 양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복장 경쟁에서 졌어요. 이미 동화가 돼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복장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사인한 걸 입으셨고 대통령님은 평복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어저께 두 분의 경쟁에서 영부인이십니다. 영부인 남편 문재인이십니다. 이거지 뭐.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하시니까 관객들이나 선수들이 진짜 응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힘을 많이 근데 받았어요. 원래 본인이 예술을 하신 분이라 갖고 있는 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3월의 눈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오현경 선생이 네네, 하시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연극이에요. 근데 그날의 연기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현경, 손숙 두 분이 했는데 아. 손숙 선생을 오랜만에 뵈려고 끝나고서 대기실에 갔거든요. 네. 근데 나 와 생각도 계셔요? 못했는데 거기서 와 계시더라고. 우리 김정수 여사. 진짜 열심히 하시네. 곳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슬슬 다니시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보기 방면에, 좋더라고요. 네. 금요일 날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4% 나왔는데 네. 비하인드로 김정숙 여사 지지율이 95% 나왔습니다. 나머지 5%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고요. 이명박 지지율은 없습니다. 그 비하인드는 믿을만 합니까? 비하인드니까요. 뭐저 이거는 뭐 루머라고 하죠. 만들어낸 뉴스. 근데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0%잖아요. 네. 마이너스인 거죠. 참 진짜. 진짜. 이거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요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밝으면 언제 이명박 구속영장이 나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명박 구속영장 치는 날짜 월화수목 언제 열어보십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내기하겠습니다. 20일. 20일 네. 화요일 네. 원장님은요? 내기를 위해서 21일. 21일 수요일 21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은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은 게 14일이니까 딱 일주일 되는 게 21일이거든요. 한다면 21일이. 20일 다시 저는 수정. 20일 날 해서 21일 날 지면에 도화 각 언론 지면에 이거 그냥 시간의 기다림이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요?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발부도 그렇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해서 결국엔 나오는 이야기가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건 외에는 다 부인했다 그러는데 갔다 나와서 지금 바뀐 기류는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본다는 게 그 이명박 쪽의 기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죄가 20가지인데 어떻게 그거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했는데 자신의 수수 혐의도 인정도 안 했고 다 가족 특히 뭐 이상은 형님한테 67억을 빌렸다 때 이상은은 모른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최측근들도 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지시한 바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심지어 2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뭐 꼽 징역 곱하기 100회도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정말 자세하게 검찰 조사받는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다스 법인카드 부분이 검찰 쪽에서 나온 거더만요. 저는 그 어떤 언론사들이 특종 발굴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명박 씨가 들어가서 조사를 딱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사실 아니면 부인이 이렇게 10년 동안 4억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거는 이명박 씨가 허를 찔렸다는 부분이에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검찰이 그걸 물으니까 좀 당황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형님이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형한테 밀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친척들이 썼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그렇죠. 보죠. 사용처가 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백화점 썼는데 이제 카드를 쓴 시점이 김윤옥 여사가 외국 나갔던 시점하고 똑 떨어진다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거죠. 그 답하기는 그냥 친척들 며칠 쓰도록 카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디 나왔더라고. 근데 뭐 예, 지금 예. 말씀처럼 그런 거는 뭐 사용처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외국 나갈 때 카드 쓰지 말라고 빌려서 쓰지 말라고 현금으로 다 쓰라고 다 쓰라고요? 다 쓰라고 다 쓰? 현금 현금 쓰고도 얼마나 부족하면 카드까지 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대선 나가가지고
이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딱 제기되는 순간 그 후로부터 2007년까지만 썼다는 거죠. 예. 그 후로부터는 안 썼다 그러는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김윤옥 여사만 쓰는데 참 그 좋은 집안이에요. 보면은 그런 논리가 있죠. 다스가 가족 회사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명박 씨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상은 씨도 법인카드를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장님도 못 쓰는 카드를 이명박 부인은 회에 나와서 펑펑 쓰고. 야, 뭐 우애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재수 씨에 대한 우애. 재수 씨를 특히 사랑하시요. 이명박 부인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발행하시는 본인도 못 쓰시는. 옛날 같으면 가족 사이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이명박 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뇌물이나 다른 쪽에서 받은 사적 용도의 어떤 뇌물보다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 뭐 이렇게 반 정도는 다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것인 경우에 예를 들어 삼성으로부터 받은 뭐 뇌물 있잖아요. 소송비 같은 거. 나머지 다스랑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사실상 인정이 되면 이명박의 웬만한 죄들은 다 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그 예상은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했을 수도 있죠. 그럴까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이 MB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컨대 뭐 20일이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사를 조사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수사의 원칙으로 보면 조사를 끝내놓고 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다음 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말 같은 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조용히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거든요. 저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 때 일요일 날 비공개리에 조용히 들어갔다 나왔어요. 요새는 카메라들이 집 앞에 24시간 안 있나요? 있겠죠. 뭐. 방법을 강구하겠죠. 차는 사실은 뭐 여러 차가 있고 블라인드 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 측에 대한 뭐 이런 그 언론의 관심도는 주목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해야 돼요. 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언론의 일반적인 예상은 이명박 소환 후에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구속영장 뭐, 치고 나서요? 그럴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음. 오후에 나왔거든요. 한 7시간 조사받고 저는. 이거. 그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공개 조사는 이제 날짜도 사실은 조금 미리 늦춰놓고 한다고 해놓고 땡기는 그렇게도 수가 하고 있어요. 네. 또 언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움직이는 날 네.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뭐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 서면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음. 서면 조사로 할 경우는 검찰이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걸